한국의 국방력이 크게 증가한 이유 중 하나를 꼽으라면 과거 러시아와 추진했던 불곰 사업이 있습니다. 당시 한국은 불곰 사업으로 러시아의 첨단 기술을 습득해 더욱 강력한 힘을 보유한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대한민국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이 성사될 수 있다는 보고로 주변 국가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러 간의 국방사업을 의미하는 불곰 사업이 재개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우리 국방부는 러시아와 군 당국 간 핫라인이 개설됐음을 밝혔습니다. 핫라인은 양국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국의 수뇌부가 즉각적으로 소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직통전화 라인인데요. 이 직통전화는 작은 분쟁으로 끝날 수 있는 사소한 충돌이 전면 충돌로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소통 라인이자 군사적 협력의 시발점이라 할 만합니다. 그래서 일부 군 전문가들은 한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본격화되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 해군이 북극 항로를 탐사했음에도 러시아가 이를 제재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양국 사이의 우호 관계가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덕에 지난 2013년 추진됐다가 무산됐던 3차 불곰 사업이 다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상당합니다. 사실 불곰 사업이 진행됐을 때 러시아의 갑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대로 된 기술도 얻을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3차 불곰 사업에 얽힌 비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 개설된 한러 핫라인은 우리 해군의 해군작전사령부와 러시아 태평양 함대사령부, 우리 공군 제1중앙방공통제소와 러시아 동부군 간부 11항공 방공군 사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동해 북방에서 러시아와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 위협이 크게 줄어들 전망인데요.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한러 군 당국 간 핫라인 설치는 20년 전인 지난 2002년 11월 위험한 군사행동 방지 협정을 체결한 뒤 핫라인 설치를 진행했으나 최근까지 큰 진전이 없어 답보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22일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진입했을 때 중국은 핫라인을 통해 한국에 사전 통보했지만 러시아는 이런 방구도 없이 우리 영공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우리로서는 상당히 불쾌한 사건이었는데요. 만약 핫라인이 생기면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상호 협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핫라인은 국가 간 우호관계의 시작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한국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는 증거로 지난 10월 30일 북극해 입구인 베링 해협을 돌파한 우리 해군 순항훈련전단을 제시했습니다. 구축함과 군수전함으로 이뤄진 함대가 러시아 영해바로 코앞을 항해했음에도 아무런 방해 없이 순조롭게 이동했다는 것으로 볼 때 러시아가 한국의 북극 항로를 두고 협력한 경제 및 군사 협력 파트너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현재 러시아가 한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은 분명하나 그것이 바로 군사동맹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미중 대립이 날로 심각해지는 와중에 미국의 동맹인 한국과 중국의 동맹인 러시아가 동맹을 체결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호관계 개선을 통해 양국의 대립을 최소화하고 군사적 협력을 강화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은 무리더라도 불곰 사업의 재개를 통해 러시아의 군사기술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불곰 사업은 1995년 처음 진행된 한국과 러시아의 방산거래를 말합니다. 1990년부터 1991년 말까지 우리 정부가 소련에 제공했던 14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갚지 못한 러시아가 2억 1천만 달러 상당의 차관을 갚기 위해 T-86 전차 30세대와 BMP-3 장갑차 30세대 그리고 메티스-M 대전차 미사일 발사기 70문과 탄약 1250발,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50문과 탄약 700발을 제공하며 본격적인 협력 사업이 시작되는데요. 당시 공여받은 T-86 전차는 러시아 본국 사양의 최신 전차였기에 우리 한국은 이를 분해해 상당한 수준의 전차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러시아산 순항미사일을 획득해 우리 기술 수준이 크게 올라가게 됐는데요. 이에 더해 불곰 사업 과정에서 얻은 인맥을 통해 러시아 방산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미사일 공동개발 국가로 참가해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공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당시 얻은 기술이 워낙 많다 보니 러시아산 중고무기를 사는데 미온적이었던 우리 군이 태도를 바꿨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러시아 정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자 우리 정부는 차관 일부를 감액하는 조건으로 2차 불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카모프사의 K-32A와 T-86K, 무레나 공기부양정 등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이어진 2차 불곰 사업을 통해 당시 우리가 개발하기 어려웠던 무기 체계들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러시아는 한국에 빌린 14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차관 중 고작 5억 7천만 달러밖에 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13년 3차 불곰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러나 양국의 입장차로 협상에 실패하면서 3차 불곰 사업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이 3차 불곰 사업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1차와 2차 불곰 사업을 통해 우리 국방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듯이 이번에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받을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술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데요. 한국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만한 기술은 아주 많습니다. 러시아는 한때 미국과 정면 대결을 펼쳤던 소련의 직계이며 아직도 세계적인 수준의 군사 기술을 가진 군사 강국입니다. 하지만 러시아도 호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술을 옳다커니하고 줄 나라는 아니란 것이죠. 오히려 아주 약사 빠른 편에 속하는데요. 지난 1차 불곰 사업 당시 대한민국은 러시아에 수십여 가지 품목의 군사무기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한국이 러시아제 최신 무기를 수입할 경우 미국이 러시아산 무기의 세부 스펙을 알게 될 것을 우려해 4개 품목의 수출만을 허가했습니다. 즉 나라가 무너질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돈보다 자국의 기술을 택한 것입니다. 당연히 경제 여건이 개선된 요즘은 예전보다 더 까다롭게 군사 기술을 관리하는데요. 그런 러시아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기술을 받기는 그리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는 효율의 문제이지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래입니다. 그런 무기 체계는 상당히 많은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상당히 기술을 축적했거나 시간만 들이면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미국 역시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일 경우 어거지로 지고 있기보다는 비싼 값을 부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파는 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항공기술에서 이런 분야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동축반전 로터와 대형 수송기입니다. 현재 한국은 구식화된 블랙호크를 대체할 차세대 헬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미국의 디파이언트 X처럼 동축반전 로터를 채용해 기동성을 극대화한 차세대 헬기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동축반전 로터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러시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카모프 50은 러시아가 AH-64 아파치 헬기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공격 헬기입니다. 전장 13.5m, 전고 5.4m이며 기종에 따라 약간의 스펙이 다르지만 보통 2200에서 2500 충마력의 고성능 터보샤프트 엔진 2기를 장비합니다. 이 엔진은 2000마력이 되지 않는 미국의 GE T700 엔진을 탑재한 아파치나 수리온에 비해 기동성이 우수한 성능입니다. 또한 동축반전 로터 덕에 안정성도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장 역시 훌륭합니다. 30mm 기관포탄 240발을 시작으로 헤르메스-A 공대공 미사일 같은 각종 러시아제 공대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R-73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비해 헬기간 전투 능력도 상당합니다. 또 복자형인 카모프 52도 있는데요. 만약 러시아와 한국이 협력한다면 이 카모프 50계열 헬기에 사용된 동축반전 로터의 기술과 엔진 설계에 관한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에 계절실한 대형 수송기 분야에서도 협력이 가능합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부족한 수송 전력을 보완하기 위해 대형 수송기 2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최근까지는 유럽 에어버스사의 A400M과 미국 록히드 마틴사의 C130J 30이 격돌 중이었는데요. 그러나 단가와 유지비가 비싼 A400M이 사실상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어 감에 따라 C130의 독주 체제가 굳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달아 벌어진 미국 항공제작사 보잉의 갑질과 C130 이상의 대형 수송기를 원하는 공군의 요구가 겹치면서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자로 지목된 것이 러시아의 일류신 476 대형 수송기입니다.
일류신 476은 러시아군이 운영 중인 일류신 76 대체를 위해 개발한 차세대 수송기입니다. 일류신 76의 길이를 더 확장시키고 엔진을 향상시킨 것으로 최대 60톤의 화물을 싣고 4,000km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0대 이상 생산된 일류신 76계열 항공기와 부품 호환이 가능해 크기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도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급의 전략급 수송기인 미국산 C-17 글로보마스터에 비해서는 엔진 성능이 떨어져 이착륙 거리가 1.6km에 달해 군용 수송기라기에는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차세대 수송기 개발을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상당히 괜찮은 조건입니다. 일류신 476을 다수 도입하면서 러시아와 기술 협력을 통해 차세대 수송기를 개발할 수 있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꽤 남는 장사가 될 수도 있는데요. 러시아와 한국이 공동 개발을 통해 차세대 지대공 미사일인 S-350과 천공을 만들었던 사례가 있으므로 꽤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사일 분야의 협력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할 경우 러시아로부터 KH-47 킨잘 미사일과 관련된 기술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KH-47 킨잘 미사일은 9K720 이스칸데르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을 전투기에서 발사하는 공대지 순항탄도미사일로 개조한 무기입니다. 사거리가 2000km 이상이며 탄도미사일을 기반에 둔 미사일답게 최고 속도가 마 10에 달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이기도 한데요. 당연히 러시아로서도 최신 무기이므로 쉽게 팔만한 무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KH-47 킨잘 미사일의 모체인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유사한 현무2 계열 미사일을 대량 생산했을 뿐 아니라 초음속 대함 미사일을 자체 기술로 개발했고 공대지 순항 미사일 역시 순조롭게 개발 중인 미사일 강국입니다. 즉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뿐 한국형 킨잘을 언제 만든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한국에 빚진 차관을 전부 상환하면서 역으로 한국에 상당량의 현금을 받는 조건으로 킨잘 기술을 한국에 공유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기도 상품이니만큼 상대가 비싸게 쳐줄 때 팔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국과 러시아의 3차 불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한국은 이전과 차원이 다른 기술을 러시아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런 기술 협력을 생각할 수 있게 된 이유는 지금 한국의 기술력이 러시아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발전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시청자님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의견이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